신규 확진자가 2,344명 나오면서 사흘째 2,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연일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재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확산세의 근본 원인은 이 단계별 일상 회복 시행 이전에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됐거든요.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향후에 우리가 도래해야 할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경각심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작용하면서 현재 확진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단계별 일상 회복에 의한 여파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일각에서는 다음 주쯤 일일 확진자가 5,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음 주에 발생할 정확한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부터 서서히 그러한 조짐이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가 도래되고 특히나 다음 주 평일이 도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신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규모 면에서는 3,000명 규모를 넘어설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5,000명에 준하는 신규 확진자 규모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짧은 기간 내에 이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 5,000명 수준에 준하는 그런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하루 확진자 7,000명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병상이 부족해질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할 거냐, 병상을 확보할 거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현재 시점에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점은 현재의 어떤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중환자 병상 한 1,100여 병상 정도 있는데 절반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규모도 한 4,600여 병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임상 증상의 정도나 아니면 병상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에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는 중환자 병상 내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에 입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중환자에 준하는 수준의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 현재는 중환자 병상에 입원을 하지만 앞으로 중환자 병상에 여유분이 없을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도 중환자분들이 아마 입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한 6,000여 병상인데 그중에 3,000여 병상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은 3,000여 병상이 과연 우리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일 경우에는 발생 시점부터 2주 후에는 하루 100명씩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에 병상 부족 문제를 보다 해소하기 위해서 병상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확장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에서 멈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 이상 갈 거라고 보고 10,000명 단위를 넘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준 또 향후에 확보할 병상을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병상 부족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더 악화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서 비상계획 시행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완화된 방역 지침을 되돌리려면 아무래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 가능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에서 멈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5천 명 규모까지는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방역 당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7천여 명 또는 최대 10,000명까지는 가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상만 확보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나 인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5,000명 하루 신규 확진자 5,000명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상계획 조치, 즉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방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11일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한 주 동안 전국의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만일 특정 고등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고등학교에 큰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수능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수능 대상자인 고3 학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거는 고3 수험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특히 고3 학생들은 시험 때까지 각별한 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할 텐데요.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어떤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가능한 한 학원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방문 등 외부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또 가정 내에서도 비록 부모님들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더라도 돌파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향후 2주 동안은 가족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면역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밤을 새거나 하는 학습 방법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간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까지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잘 자고 또 잘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험일 당시에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작년 기준보다 더 확대된 방안으로 이러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가 됐을 경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적어도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자가격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가 많아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다르게 고3 수험생이 대부분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일부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체 생성 수준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체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확진자 증가는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준에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적절한 별도의 시험장 규모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수험생이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그리고 확진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코로나19의 그 증상이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수험생이 감기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거는 기본적인 방역의 기본인데
일단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간에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코로나 음성이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호흡기 치료를 받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수험생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험생의 가족이 코로나 증상 또는 유사한 감기 증상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증상,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특히나 지금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감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진단 검사를 받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혹시 나중에 또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 가정 내에 고3 수험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족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히나 고3 수험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수험생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험생 또 가족들 모두가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